반갑습니다. 화면톡 임대환입니다. 직업심리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차 실무. 여러분 이제 핸드북에서는요 35번 문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35번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 중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가정을 세 가지만 쓰시오. 자, 이 문제는요 세 가지만 쓰라고도 나왔지만 뭐 5가지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즉 윌리엄슨의 인간 본성, 윌리엄슨이 제시한 인간 본성에 대한 5가지 가정.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선타자 독신. 윌리엄슨이 선타자로서 독신 선수였다. 독신인 선타자. 자, 이렇게 좀 웃으면서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잠재력. 제가 이제 가끔 그 얘기 하죠. 합격은 선, 불합격은 악.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동기화되는 것이냐. 그게 선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선생님, 저는 제 두뇌는 봤더니 컴퓨터 하드디스크랑 같대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있겠죠. 물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제 강의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률상 매우 적합. 하지만 대부분이 어떻다? 암기하면 까먹는다. 그러니 어떻게 돼? 선타자 독신.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한다. 기출 비중이 거의 없는 거, 이런 거에 목숨 걸지 않는다.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이 뭐예요? 선을 이루는 거죠. 선을.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강의하는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왜 나는 헛멘토를 선택하고 왜 시대고시를 선택했는가? 합격이니까, 합격의 명가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이고 자신한테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타인은 누구예요? 우리 상담사겠죠. 상담사의 도움을 필요한다. 그 다음에 자신이다. 자신이 뭐예요? 선을 선택한다. 선한 행위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거 좀 바꿔서 써야겠네요. 자아의 실현은 그죠? 자아의 실현은 선의 실현이다. 그 다음에 자신이 선한 생활을 결정한다. 선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성 요인 요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6번으로 갑니다. 홀랜드. 자, 홀랜드 가겠습니다. 홀랜드 이론으로 갈게요. 홀랜드 인성 이론에서 제한된 6가지 성격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요. 자, 집중. 제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 90%. 2차는 거의 99% 이게 거의 없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요. 기출이 너무 많이 됐어요. 너무. 여러분들 그 핸드북에도 기출 표기가 별이 몇 개? 7개. 그러니까 해년마다 나와요. 해년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나오는 확률로 얘기하면
90%가 아니라 100%예요. 근데 이게 1회차에 나올 수도 있고 2회차에 나올 수도 있고 3회차에 나올 수도 있어. 아셨죠?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매년 나왔습니다. 매년 기출. 매년 기출. 됐죠? 자, 홀랜드 육각 모형. 그러면 아니 선생님 이거 매년 나오면 사람들 많이 맞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 출제위원들이 이걸 낼까요? 중요하니까. 이거 모르면 아예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공공에서는 의무적으로 홀랜드 검사를 시키거든. 그러니까 내담자 오면 뭐예요? 홀랜드 검사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상담 과정이 그거예요. 처음 만나죠? 아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호구조사하고, 그 다음에 과제 내주는 게 뭐예요? 홀랜드 검사예요. 홀랜드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들 많이 맞힘에도 불구하고 내는 거예요. 아셨죠?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온다는 원칙이죠. 하지만 우리가 뭐 소방관 시험 본다면 이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우린 직업상담사니까 직업상담사가 해야 되는 거 해야겠죠. 자,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자, 이렇게 현탐의 사진관. 우리 동네 사진관이 있는데 현탐인의 사진관. 요새 사진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죠? 디카가 발전해서. 하지만 현탐인의 사진관, 현탐인의 사진관. 사진관 내 아들내미가 현탐이야. 자, 그래서 현실형, 그다음에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그다음에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봐봐요. 요거는 우리 세 가지만 알면 세 가지는 몰라도 돼요. 왜? 현실형과 사회형은 반대. 그죠? 탐구형과 진취형은 또 반대. 예술형과 관습형은 또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쓰면 세 가지는 저절로 써진다 이거죠. 자, 먼저 현실형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좋아하는 거, 그쵸. 기계라든지 기계, 실제 현장 일을 좋아한다. 현장 일을 좋아하고, 자, 현장 일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얘가 가진 걸, 얘가 잘하는 걸 싫어하죠. 얘가 잘하는 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대인관계는 잘 못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요게 여기로 오고 요게 여기로 오면 되는 거죠. 그죠? 대인관계는 좋아요. 대인적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뭘 못해요? 현장이나 기계를 다루는 일은 잘 못해요. 이러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 그냥 이렇게. 요건 요렇게. 세상에. 그냥 날로 먹는 거네, 날로 먹는 거. 자, 요 두 번째 볼게요. 탐구형. 탐구형은 뭐예요? 탐구형은, 좋아하는 거. 탐구하는 일은, 탐구와 관련된 게 좋아요. 잘해. 그러면, 연구나 이런 활동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뭘 못해요? 진취형. 사장님들, 리더십이 부족해요.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럼 반대로 여기는요. 리더십이 좋아요. 리더십이 좋은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해요? 못해요. 연구하는 거. 약간 추상적이거나 과학적인 적성들은 부족하다 이거예요. 부족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술형 봅시다. 예술형 뭘 잘해요? 창작을 잘해요. 창의적인 것들을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뭐가 힘들어요? 틀에 박힌 것들, 고정적인 것들, 이거 못해요. 반복적인 것들은 반복적인 거, 그 다음에 수능적인 거는 힘들어한다. 관습형은 어때요? 반복적인 거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복적인 것도 좋아하고 조직에 순응하는 수능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뭐예요? 창의적이고 창작하는 거.
그런 것들은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에 약하다. 변화에 어떤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예술형은 과제가 변화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봐봐요. 영화 감독이 맨날 똑같은 영화만 찍냐고요. 안 그러잖아요. 공포물도 찍었다. 멜로물도 찍었다. 액션도 찍었다. 이러잖아요.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회계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 어때요? 똑같은 것만, 매입, 매출, 이런 거 똑같은 반복적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이거는 밤새기도 하고, 그죠? 이 사람들이 이거 하면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 하면 어때요? 미쳐버린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써주면 되죠. 자, 추가적으로 응용 문제.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러면 아니면 예시 직업을 하시오. 그러면 두 가지 정도씩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기술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될까요? 운전직. 운동선수, 농부도 되겠죠? 그 다음에 탐구형은요, 과학자. 그 다음에 의사. 화학자, 물리학자. 아이고, 쓸 사람 정말 많네요. 생물학자. 예술형은요, 미술가, 음악가. 아이고, 쉽다. 그죠? 사회형은요, 우리, 상담사, 교사, 종교 관련직. 그 다음에 진취형은요, 사업가죠, 사업가. 사장님. 그 다음에 판매 관련 족정. 판매. 그럼 관습형은요, 회계사무직.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공무직. 이런 것들 써주면, 사서도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된다. 두 개씩 알아두면 되겠죠? 아무튼 나옵니다. 저 나온다고 했어요. 등한시하다 시험장에서 선생님 말 들을 걸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홀랜드 육각형 모형에 대한 해석 차원 중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것도요 5개 다 쓰라고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홀랜드 해석 차원이에요. 해석 차원 또는 주요 개념이라고도 하죠. 주요 개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홀랜드 육각 모형을 어떤 원리로 만들었느냐 이 얘기예요. 어떤 개념으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 정치계죠. 1차 정치계. 홀랜드 미국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이제 참전해서 모병관으로 있으면서 이게 직무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육각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홀랜드가 정치적 성향이 있었는데 정치적 성향이 1차 정치계, 그러니까 뭐 상원, 하원 있잖아요. 아마도 상원이었지 않았을까. 상원 쪽에 좀 1차 정치계. 아기야 뭐 상원, 하원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닌데, 저도 알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특정으로 하면은 좀 그런 느낌이 나니까 그냥 상원, 하원. 공화당, 민주당 다 상원, 하원 다 있죠. 아무튼 1차 정치계니까 상원 쪽을 좀 선호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관성. 그 다음에 차별성. 정체성. 그 다음에 일치성. 그 다음에 계측성. 자, 5개 다 설명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일관성은요, 특정쌍들은 일관성이 보인다. 그러면 일관성에다 또 일관성하면 무슨 죄? 괘씸죄니까 말 좀 바꾸면 되죠. 뭐예요? 특정쌍들은 공통적인 성질을 보이더라. 이 얘기예요. 요걸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키워드. 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뭐 상담학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 문제를 이해한다. 두 번째, 스토리텔링을 한다. 텔링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키워드를 기억한다. 네 번째 뭐예요? 문장을 만든다.
요 원리만 기억하면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질 수가. 제가 강의 12년 차예요, 이제. 저한테 몇 명 배웠게요? 응?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설입니다, 전설. 지금 전설의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이러면 잘난 척 같은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원리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공통. 그 다음에 차별성. 차별성은 뭐예요? 차별성? 그렇죠. 분화돼 있다. 분화가 기억 안 나면 특정 유형으로 발달돼 있다. 이러면 돼요. 특정 유형으로 발달돼 있다. 자, 이제 정체성이 이게 힘든 거죠. 정체성이. 정체성. 근데 정체성이 개인의 정체성과 환경의 정체성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환경의 정체성만큼 쓸 만큼 줄이 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시험지 크기는 실제 크기대로 제가 한번 흉내 내 볼게요. 아마 이만하단 말이에요. 이만해. 실제 크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팔 길이 있으면 이 팔 길이보다 짧어. 요 정도. 제가 주먹 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라고 여기.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백지에다가 몇 개나 나오나. 20글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이거 어떻게 다 써? 그러니까 개인의 정체성만 쓰면 돼요. 어떻게? 자, 흥미, 능력 등을, 그러니까 흥미와 적성을 목표 달성을 위해,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목표를 가기 위해서 흥미, 적성 등을 맞춰서 써볼게요. 자,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흥미, 능력이라고 할게. 능력을 발휘해서 청사진을 그려내는 것이 뭐다? 정체성이다. 이러면 이제 딱 20자 나오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환멘토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한 줄 됐을 때 이거 어떻게 쓸까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글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 이렇게 걱정하면 제대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게 환멘토 제자야. 환멘토 제자. 아셨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배우거나 혼자 독학하신 분들은 이 한 줄에 이 공포에 시달리는 뭐 어떻게 쓸까? 이런 공포에 시달리는 거고 환멘토한테 배운 사람들은 쓸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어떻게 줄일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셨죠? 일치성은 뭐예요? 일치성은 사회형 환경에서 일하면 일치성이 최대화되는 것이다. 그죠? 계측성은 뭐예요? 거리. 그죠? 거리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때? 거리가 가까우면 비슷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반대 성향을 갖잖아요. 반대 성향을 갖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핸드북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우리 여러분들 챕터 1으로 가서 특성 요인 이론 보겠습니다. 자, 특성 요인 이론에 요게 나왔는데 또 특성 요인에서 이론에서 여러분들 또 나오는 게 문제가 있죠. 물론 상담학에도 나오는데 이 원리는 파슨의 원리죠. 파슨의 3원칙, 3요소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너무 쉽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나에 대한 분석이죠. 분석.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이해가 더 좀 좋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합리적 연결. 나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 합리적이니까. 설명하시오 하면 더 땡큐죠. 왜 땡큐? 그쵸. 환멘토 제자 아닌 사람들은 설명 못하니까. 근데 제 제자는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나 뭐야. 나는 흥미, 적성, 성격 등,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들을
그래서 요거에 마법의 조미료 있죠. 흥미, 적성, 성격 등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합리적 연결은 뭐예요? 개인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연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말 지금 이제 제 강의 들으면 이게 정상이야. 시험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손이 근질근질해야 돼. 그러면 정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신감 뿜뿜. 빨리 그냥, 근질러 죽겠네. 시험장 가서 빨리 시험 문제 만나고 싶어. 이러면 잘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홀랜드 인성이론으로 가면요. 여러분들 홀랜드 인성이론에, 이렇게 출제된다. 2차 주관식. 홀랜드 모형을 기초로 개발된 흥미검사의 6가지 흥미 유형을 쓰시오. 여기 나왔고요. 중복 문제죠. 그리고 성격 유형에 대해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중복 문제입니다.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니까 마지막에 이겠네요. 홀랜드 성격 유형 육각형 모형의 비판점을 2가지 쓰시오. 비판점. 요거를 여기다 좀 해볼게요. 홀랜드 이론의 비판. 이 비판은 우리가 제한점이라고도 하죠. 제한점. 한계. 자, 일단요. 홀랜드 이론의 비판점. 자,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앞에서 우리 교재엔 성격만이, 그 다음에 이해 진로 상담에, 그러니까 성진 해놓고 나서 시험장 가서, 이 백지 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성하고 진 썼는데, 이게 뭐지? 여러분, 이런 분들 수두룩 빽빽이에요. 수두룩 빽빽.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만 따서 암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런 것도 나지갑. 뭐가 나지갑인데. 그렇게 외워서는 안 돼요. 아셨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만 따는 것처럼 가장 미련한 방법은 없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푼다? 이거는 이해를 통해서 푸는 거다. 이해를 통해서. 자, 먼저 봐봐요. 홀랜드 이론은 이런 그 성격 유형으로 나눴는데 이걸 간과했어요. 뭘 간과했다? 개인의 동기를 간과했어요. 동기를 간과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저는 그래도 좀 축복받은 상담사였다. 저는 그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해요.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저의 노력도 있었지만 제가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은 게 왜냐면 저는 진짜 어디 가서도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동료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값진 거였고 제가 그러면서 좀 특출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계층을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특히 이제 이게 장년층 상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오래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산업화되고 막 이때는요 거의 직업이 비슷비슷했어요. 지금처럼 16,000 얼마 막 이런 게 없어. 다양성이 없었어요. 응? 옛날에 바리스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직업이 한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직업을 갖는 시기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때는. 그러니까 어떠냐면 전혀 맞지 않는 파트로 가서도 어때요? 그 일을 오래 하니까
그 유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 같은 경우에 관습형이 아니라 이 반대 유형, 창의적이고 이런 유형이었는데 관습형에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30년을 근무했어. 그랬더니 관습형이 되어서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동기라는 게 있어요. 동기에 의해서 성격 변화 등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무시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돼 있죠. 성격만이 편파적으로 강조되어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무시되고 있다.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격만 강조한 나머지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동기에 대해서는 무시하였다. 정답 처리 띵똥땡. 100%? 아니 1000%. 누가 채점한다? 대학원생들이. 이 이론을 공부한 대학원생들이. 그러니까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 홀랜드는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과정이라든지 기법이 없다. 그러니까 상담의 기법과 과정 등이 결여돼 있다. 구체적인 그런 과정들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요. 제가 응용 문제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인데요. 뭐냐면요. 이건 사례형 문제예요. A씨는 그냥 김군이라고 할게요. 김군이 있는데 홀랜드 유형 검사를 했더니 SAE 유형으로 나왔다. 이거를 해석하시오. 실제 나온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회형, 예술형, 진취형 이런 얘기죠. 그럼 뭐예요? 사회형에 대해서 써줍니다. 사회형을 먼저 나열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술형의 성질을 나열해 주고요. 선생님 어떻게 써?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진취형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그렇죠. S가 주인자예요. 주. 여기는 보조인자예요. 보조인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S 중심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고 한 다음에 정리해 줘야겠죠. 이 문제는요. 배점이 그때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6점 이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줄을 몇 줄? 그렇죠. 줄을 4줄인가 5줄 줬다고요. 아셨죠? 그럼 6줄을 줬다면 뭐예요? 한 줄당 1점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 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할 때, 자, 요걸로 3줄 썼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3줄을 어떻게 쓰면 된다? 자, 그래서 김군의 경우에는, 사회, 그러니까, 이제 추천 직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추천 직업 또는 추천 일이에요. 일. 사회적 능력이나 사회적 흥미라고 하는 게 좋겠다. 흥미 검사니까. 흥미에 맞는 일을 하되, 여기서 이제 상담사라든지 이런 걸 언급해도 돼요. 하지만 그냥 둘이 뭉술하게 하면 사회에 맞는 일을 하되, 거기에 뭐예요? 예술적 창의성과, 아니면 예술성 지워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특징만 가져오면 창의적인,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선생님? 여기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끄는, 이끄는 어디 나왔어요? 여기 리더십.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이
또는 그런 일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아셨죠? 환멘토하고 공부한다는 건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럼 제 강의 왜 봐요? 제 강의 안 봐도 돼요. 싸구려 강의, 낮은 강의, 퀄리티 낮은 강의 숱해 많아요. 숱해 많아요. 제 강의를 굳이 봐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써내려갈 수 있는 능력을.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거 문장화 한번 해볼게요. 요거 문장화 해볼까요? 차별성 문장화 하나 해볼게요. 자, 문장화 하나 해보겠습니다. 요거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자, 이런 건 주어 뭘로 잡으면 될까요? 그렇죠. 개인이죠, 개인. 그죠? 개인의, 이건 그냥, 정체성을 할까요? 정체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정체성.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흥미, 능력 등을 통해 미래 청사진을 그려낸다. 이렇게.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흥미와 능력 등을 통해 미래 청사진을 그려낸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한다. 그럼 제가 여러분 교재에 있는 정체성 한번 읽어볼게요. 정체성. 정체성, 1차 정칙의 정체성 읽어볼게요. 개인의 성격은 그의 목표, 흥미, 재능에 의해서 명확해지며 환경은 조직의 투명성, 안정, 목표, 일 보상을 통해 확고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명확해지며 청사진을 그려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글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글을 씁니다. 저도 교재 같은 거나 글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쓴 글이라고 해서 똑같이 100% 쓸 수 없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글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계속 저랑 공부하면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